예, 2차 전지가 요새 많이 핫하죠.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놓쳐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매년 한두 번씩은 일어나는데, 이렇게 주가가 오르다 보면은 그 주식을 추천해준 사람은 신격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주식에 대해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면 매장을 당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이성으로 하는 거지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걸 찍어봐야 욕만 먹지 뭐 좋을 게 있을까 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투자자로서 제가 고민했던 내용을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점이 있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테니 비판해 주시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자로 에코프로비엠이 현대차를 앞질렀습니다. 현대차 시가총액이 42조인데 에코프로비엠이 45조를 찍었어요. 근데 매출액만 비교해보면 현대차 157조, 에코프로비엠 9조입니다. 영업이익은 14조 대 5,700억 원. 무려 거의 20배 이상 차이가 나죠. 아니, 에코프로비엠은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사는 건데 지금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을 들이밀면 어떡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27년 예상 실적까지 가져왔습니다. 4년 뒤니까 사실 상당히 많이 끌고 온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이 4년 뒤 예상 매출이 30조 원, 영업이익은 1조 9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4년 뒤에 실적까지 끌고 와도 현대차의 지금 매출의 5분의 1, 영업이익은 7분의 1 수준이에요. 영혼까지 실적을 끌어모아도 지금 현대차 실적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데 시가총액은 이미 넘어섰다. 물론 에코프로비엠 대단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 양극재 1위예요. 글로벌 쟁쟁한 국가들과 경쟁을 해서 1위를 차지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인 건 맞아요. 그러나 좋은 회사라고 해서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점유율은 7%입니다. 그러니까 1위인데 점유율이 7%밖에 안 된다는 거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적당한지 보려면은 실적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지금 양극재 생산 18만 톤 할 수 있고 27년도까지 공장을 증설해서 72만 톤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장을 풀로 가동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수적으로 가정하면은 반박이 분명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풀 가동한다고 해볼게요. 풀 가동한다고 했을 때 전기차 432만 대 분량인 겁니다. 근데 1년에 전 세계에서 자동차가 8,500만 대가 팔려요. 8,500만 대. 이 중에서 40%가 전기차로 팔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3,400만 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3,400만 대에 아까 보여드렸던 시장 점유율 7%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분량이 나옵니다. 그게 계산해보면 238만 대예요. 그러니까 1년에 전 세계에 팔리는 차량 중에서 무려 40%가 전기차가 판매된다고 가정을 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시장 점유율 7%니까 그 중에 7%를 에코프로비엠이 판다고 가정을 하면은 238만 대 분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1조 2,500억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2조 2,800억 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 2,800억 원이 다 나온다고 쳐봐요. 풀가동이 돼서 이대로 다 나온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다 한들 2조 원밖에 못 버는 거고, 그 2조 원은 지금 현대차가 버는 14조 원에 비해서 턱도 없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럼 2조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낙관적인 가정을 하기보다 좀 보수적으로 볼 만한 요소들이 충분히 많이 있어요. 일단은 이 업계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6에서 7%밖에 안 나옵니다. 에코프로비엠 영업이익률인데 낮게는 4%, 높게는 9%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6에서 7% 나온다고 봐야겠죠.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마진이 6에서 7%밖에 안 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타이트한 마진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겁니다. 사실 점유율 경쟁만 봐도 알잖아요. 1등인데 7%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밑에 턱 밑까지 쫓아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정말 경쟁력이 있고 나 아니면 못 파는 그런 거를 팔고 있다고 하면은 마진율이 6에서 7%가 아니라 20%, 30%가 나와줘야 돼요.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영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현재는 3원계 배터리가 주력이고 LFP 배터리는 주력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 추이가 역전이 되고 있어요. 제 생각이 아니라 요거는 테슬라에서 발표한 마스터 플랜이라는 자료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테슬라의 공식 입장을 적어 놓은 서류예요. 불과 3달 전에 발표한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LFP 배터리의 점유율이 전체 배터리의 무려 60%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 LFP 배터리 점유율이 60%까지 올라가고 리튬이온 배터리 점유율이 40%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테슬라의 생각인 겁니다. 테슬라의 생각은 뭐 상업용 밴, SUV, 트럭 이런 큰 차 아니면은 먼 거리를 주행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다 LFP를 쓸 것이다. 그리고 그걸 비율로 따지면은 LFP 6, 삼원계 4, 요 정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에코프로비엠도 우리나라도 LFP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LFP 할 수 있죠. 근데 돈이 안 돼요. 이쪽은 돈이 안 됩니다. 아까 지금 하이니켈 양극재를 판매를 해서 6에서 7% 남겼는데 이 LFP는 훨씬 마진도 낮고 돈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태생적으로 LFP 쓰는 이유 자체가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을 절감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건 싸니까 쓰는 겁니다. 싸고 안전하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LFP를 팔아서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모두가 전기차 사는 시대가 온다고 가정을 해도 지금 주가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1년 자동차 판매량이 8,500만 대라고 했죠? 그럼 이게 다 전기차로 판매가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중에 에코프로비엠의 점유율이 7%였으니까 595만 대 분량에만 양극재를 납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8만 대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5,700억 원 나오니까 이거를 곱하기 한 대략 6 정도 하면은 영업이익이 3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전기차를 사는 시대가 와도 여기서 나오는 영업이익은 3조 원 정도다. 근데 지금 현대차 영업이익은 14조 원이다. 근데 이미 주가는 에코프로비엠이 현대차를 넘어섰다. 이거죠. 또 하나 리스크가 있습니다. 트럼프. 내년이면 미국 대선인데 트럼프는 이 전기차 정책을 굉장히 싫어해요. 공약을 발표했는데 뭐 이 지금 전기차 지원 사업이 한국, 일본, 중국에만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전기차 정책 폐지하겠다. 내걸었어요. 당장 내년이 대선인데 이것도 상당히 큰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1년, 22년에는 전기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 침체가 온 것도 있고 이미 얼리 어답터들은 전기차를 다 샀습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다수의 대중들이 전기차를 사줘야 이 시장을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전기차 보조금 받으려고 줄을 섰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 기준으로 7,800대 분량의 보조금을 준비했는데 아직도 뭐 절반도 안 나갔습니다. 또 하나, 에코프로빔 임원들은 이미 주식을 팔고 도망가고 있어요. 7월 24일, 7월 20일 매도 공시가 나왔죠. 특히나 이 방정식이라는 사람은 에코프로비엠 부사장입니다.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에코프로비엠을 팔고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배터리 아저씨가 상당히 추앙을 받는데 저는 보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이건 한국판 캐시우드다. 캐시우드가 코로나 직후 20년, 21년에 무조건 혁신주를 사야 된다. 혁신주를 사야 된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라. 무조건 간다. 뭐 10배, 100배 간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확정적인 어투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믿고 샀던 거고 그 결과 이분이 운영하는 ETF, 혁신주 ETF가 이렇게 올랐다가 결국에는 지금 반의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은 회사인 거랑 좋은 주식인 거랑은 다릅니다. 왜냐면은 주식이라는 거는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비싼 가격에 사면은 나는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 맛있는 식당에 가서 뭐 한 끼에 5만 원이라고 하면은 정말 기분 좋게 먹고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한 끼가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먹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안 먹는 거죠. 왜냐?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신격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사례가 항상 역사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신라젠이죠. 신라젠뿐만이 아닙니다. 재작년에 메타버스 NFT 열풍으로 급등했던 위메이드 급등했다 급락했죠. 국민주라고 칭송받던 카카오도 급등했다 급락. 신라젠은 급락 수준이 아니라 멸망을 했죠. 이런 사례는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른다고 나만 돈 못 버는 거 아닌가, 남들 다 사는데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섣불리 주식시장에 임하셨다가 정말 힘들게 모은 돈 다 날리고 고생하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신격화는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유익한 컨텐츠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